오늘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인데, 일본에 거주하시거나 체류 중이신 교민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전해드리는 기사는 일본 마이니치가 전하는 소식인데요. 한국 총영사관이 아베 사건과 관련하여 증오 범죄에 대한 주의를 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것이 제1한국인의 범행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정 극우 세력들에게 우리 교민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오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본으로 흘러들어갈 또 다른 외신 기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아베 사건을 축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한국도 포함이 되고 있다 전하는 기사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아베 사건을 축하하며 일부에서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전 일본 지도자에게 동정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그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전범 부정주의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반응은 국제적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고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국인들의 반응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안하지만 우리 평범한 중국인들은 아베를 동정하지 않는다. 중국을 적대시하고 일본인에게 살해당한 일본 정치인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일반적 중국인의 반응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전 세계가 아베 사건을 애도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반응은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주 매체들은 중국과 한국에서 아베 신조 사건을 축하하고 있다 전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헤드라인에 사용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NBC가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난리가 난 부분도 있죠. NBC의 투데이 쇼가 아베 사건 조보에 태극기 영상을 올려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질은 국가 구별도 못하냐는 전세계 외신들의 NBC에 대한 비난 여론이지만, 보기 여하에 따라서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일본 극우들의 망상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기사를 보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는 극우 성향들의 일본인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사실 중심으로 아베 사건이 중국과 한국에서 일본의 복잡한 유산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사건이 중국과 한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허나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향후 우리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사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아베가 남긴 유산과 한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아베 사건 이후의 국제정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일본에서 극렬한 내부 분열의 기운들이 감도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아베 사건의 용의자가 언급한 바 있는 종교단체인데요. 이 종교단체를 꽁꽁 숨기고 있는 일본 언론사들에게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용의자의 범행 의도에 있어 자신의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기부하다 파산을 한 것에 대해 악의를 품고 종교 지도자를 노렸지만 여의치 않아 아베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진술이 나온 가운데, 관련한 종교단체에 대한 진술에 있어 언론사들이 특정 종교단체라는 표현을 쓸 뿐 이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겐다이 비즈니스는 독자 투고와 TV 아사히 출신의 프로듀서 시즈메 히로미치의 칼럼을 통해 그 특정 종교단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주장을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고문을 통해 주장하는 그 특정 종교는 바로 과거 통일교로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데요. 대형 미디어는 이를 감추고 있지만 실제 용의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임을 밝혔고, 아베 신조가 통일교와 친하다는 것을 알고 노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부분에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보수 정치계의 수장급인 아베와 통일교와의 접점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현재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중인데, 그중 수만 명의 좋아요를 받고 있는 댓글이
통일교를 언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로 보도하는 쪽들이 오랜 관계로 썩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일 정도로 현재 일본에서는 금기시되는 부분들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통해 일본 내부에 극렬한 혼란이 야기될 상황인데요. 한편 아베를 잃은 일본을 바라보는 많은 국가들도 자국의 국익에 따라 향후 상황을 판단하느라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먼저 트럼프 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튼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한 기고문을 통해 아베 신조의 사망은 미국과 동맹국의 손실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으며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쿼드, CPTPP 등 아베가 남긴 유산을 감안했을 때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지도자였다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들도 그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을 들면서 미국 국익 입장에서는 훌륭한 동맹국의 수장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베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으며 이 그림자 부분에서는 한국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아베가 한국과 관련하여 어두운 면을 남겼다고 지적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을 넘어서려 했던 아베는 전쟁 중 일본 제국 군대가 저지른 잔악 행위를 경시하고 역사 수정을 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었고 그의 실용주의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일본의 중요한 안보 및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거의 불태울 뻔했다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아베의 계획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면서 전 외무상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푸틴과 수십 차례 만났지만 러시아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 북한에 대한 아베의 강경한 접근이 트럼프와 오바마의 대북 정책 모두를 벗어나게 만든 점, 일본의 전시 잔악 행위에 대한 인정을 꺼리는 태도로 한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가능성을 상실한 점을 실패한 부분으로 지적했는데요. 산케이 신문의 논설위원 가시야마 유키오 역시 외지 온라인을 통해 아베의 명과 암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둘러싼 수많은 스캔들, 국회에서의 답변의 불성실함,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와 같은 것은 플러스이지만 2차 대전 전후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행동에 대한 과소평가, 사죄가 충분했다는 주장 등이 때로는 그를 국가주의자로 보이게 했었다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동아시아 전문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베 사건 이전에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없었던 것도 아니며 또 이로 인하여 일본 사회의 분단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오늘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에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투표할 것을 일본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필자인데요. 지금 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 아시다시피 이 선거는 일본만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일본 표현대로라면 정상국가, 군을 보유한 국가, 즉 선제 공격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평화헌법 개정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아베 사건이 자민당 지지자들을 집결시켜 의족수를 채워 개헌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되려 개헌의 가장 큰 지지자인 아베의 부재로 인해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 기로에 놓인 일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자민당 후보들은 아베 사건을 유권자들을 집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보도했으며 개헌의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게 되면 일어날 무서운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이 이에 맞서는 등 평화헌법은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 가장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사히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아베 사건은 일본에 있어서 소름 끼치는 징후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아베 3대라는 책을 집필할 정도로 아베 가문에 있어 전문가인 저널리스트 아오키 오사무는 사회가 전쟁으로 향하는 위험한 징후의 순서는 피해자 의식과 반발이 국민에게 부추겨지고 언론이 불편해지며 교육이 국수주의로 바뀌고 감시체제가 강화된 다음 민족주의가 강조되면 테러가 실행된다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이러한 외적 요소가 갖춰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일본 내부에도 큰 혼란을 일으켰으며 앞으로 일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의 파장 또한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